안녕하십니까.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주 좋았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 순매수 포지션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다 좋았고 미국 증시도 어제 좋았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불확실성이 이제 거친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장이었고 그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자체가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바이오 배터리 5G 성장 주도 업종 이쪽이 이제 시장을 오늘 이끌었고 상승을 좀 주도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 이제 기존의 성장주들이 다시 재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나갈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오늘 종목들 하나 짜자작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이 그 이상 같은 경우 300명 이제 글로벌 전 세계 다 포함해서요. 국내 이제 글로벌 다 포함해서 300명 모집하는데 지금 18명 정도 확보됐다고 오늘 그 정부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해줬거든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조금 더디죠? 예. 이번 주에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글로벌 상황,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모집에서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뭐 가려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보고 또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좋은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와주는 그런 기사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셀바이오 오늘 녹십자가 굉장히 셌죠. 박셀바이오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센데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략 얘기들 드리고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가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시그널을 줬다고 봐요. 이게 고점 돌파하면서 25% 상승 마감했는데요. 결국은 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요. 얼굴 마담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업종이 막 들썩들썩하고 같이 이제 세력들도 관리하던 종목들을 눈치 보다가 제가 이제 움직이네 하면서 같이 시세를 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2017, 15년도 같은 경우 뭐 한미약품 같은 게 뜨니까 뭐 같이 막 우르르 막 움직였고 또 이제 뭐 2016년도에는 뭐 영진약품이 막 단기간으로 한 10배 튀었지 않습니까? 텐베거 막 하면서 그때 막 또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막 우르르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신라젠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막 푹 튀니까 또 이제 우르르 또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얼굴 마담 이제 대장주군들이 툭툭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사이클상 그런 부분에서 녹십자가 그 역할을 오늘 뚜렷하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는 애들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녹십자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 마감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8% 상승 마감해서 2343포인트. 야, 여기서 이제 지난 금요일 있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난주 말미에 폭탄 매물 쏟아낸 거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SCI 관련된 그 마이그레이션 그 이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틀간 보니까 그냥 단순 수급 이벤트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렸고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11선 위로 올렸잖아요. 시초가가 저가, 종가가 거의 고가인 형태로 마감됐죠. 이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거래대금도 이제 서서히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왜 이렇게 조정을 보였느냐 뭐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었을 거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큰 저런 어떤 정치 이벤트 대선 있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들이 빠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 양도세 그 기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유지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홍남기 장관이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튼 이제
뭐 그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호재도 나와줬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나올 매물들이 그래도 적을 거다,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좀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88%, 코스닥 지수가 1.93%. 야,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했던 거예요. 음봉 요 큰 게 금요일 날 크게 이제 음봉을 그린 게 이게 요 자리에서 나올 게 아닌데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그거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왔죠. 예, 그래서 저점은 좀 확인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뭐 바이든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뭐 충격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깨부시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누가 되든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보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천억, 기관이 4,500억.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장 중반에 계속적으로 선물을 굉장히 크게 순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6천억, 제가 오전에 봤을 때 6천억 정도? 예, 7천억, 8천억 이렇게. 아, 이건 수량 기준이구나. 금액 기준으로 6천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하는 것 때문에 프로그램성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던 거예요. 예. 외국인들 파생에 따라 가지고 뭐 기관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기인들이 이제 오늘 좀 판 거죠. 이런 것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다시 걷어들이는 수급이기 때문에 뭐 수동적인 어떤 매도, 예, 추세를 깨는 매도라기보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7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했고, 기관도 700억 순매수.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폭탄 매물 개인들이 받아내는데, 역시나 또 개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운영 취지를 밝혔듯이, 이렇게 올해 정말 주식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 경험이 별로 없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서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올바른 방향의 투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천의 문제라서 어려운 부분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가 있다고,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시장의 소음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그리고 기업의 본질, 기업의 가치의 성장을 가장 맨 위에 올려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라. 그것들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지. 뭐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든 뭐 MSCI 그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뭐 출렁출렁 하든, 그거는 큰 흐름을 형성시키는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렸고, 최근의 흐름들은 조정일 뿐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조정인데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만 해도 굉장히 큰 어떤 공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었고, 근데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 예, 최근 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G 업종 같은 경우 보십시오. 사실 최근에 흔들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 5G 업종이 무너질 이유는 없잖아요. 시세만 최근에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시세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투자가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올해 예상한 수준보다는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죠, 연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큰 어떤 흐름과 물줄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바람과 같은 시세 변동에 아마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잡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막 이 종목은 막 무조건 가니까 이 종목은 반드시 막 수익이 납니다. 이런 리딩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예, 현명한 어떤 시각을 현명한 기업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올리는데 포커스를 좀 두세요. 그 누구도 이제 믿지 마시고 최근에도 뭐 한 구독자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매일 얘기 나누면서 증권사 부장한테 맡겼는데 정말 실망했다. 뭐 사고 팔고 뭐 인버스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인버스까지. 그래서 그분하고는 제가 얘기 들을 게 많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이롭게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를 통해서 뭔가를 뽑으려는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기관이든 어디 유관 기관이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권 어떤 사이트나 증권 방송국이든 다 똑같아요. 그 구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능력치를 올리는데 포커스를 좀 두는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길로 정석적인 길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저는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어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 뭐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어디로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지금 저는 이 채널 운영 자체를 저는 아주 제 자식에게 떳떳하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 뭐 감언의설을 통해 가지고 저를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믿고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뭐 시장 얘기하다가 옆으로 좀 샌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조정의 흐름 때문에 음봉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부터 양봉이 좀 많아지고 있고 5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라는 거는 이제 좀 팔 사람들 웬만큼 팔고 분위기 풍향계가 자체가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용기를 가지실 구간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이렇게 좀 조정을 거쳤어요. 120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거치고 결국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고요. 조정을 잘 거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좀 올라설 수 있는 S&P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이고요. 상해 종합 증시도 지금 한 4개월, 한, 둘, 셋, 4개월 남짓 정도 옆으로 좀 횡보 국면을 보였는데요. 뭐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종목별 흐름 한번 볼게요. 오늘 뭐 뭐니 해도 셀트론 그룹주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셀트론 같은 경우 오늘 5.9% 상승이니까 야 오랜만에 거의 6% 가까이 상승은 오랜만인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게 오늘 21선을 빵 돌파하면서 그대로 이제 종가가 거의 고가 형태로 마감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했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어쨌든 하방 경직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을 벗어나면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셀트론도 이렇게 20에서는 완벽하게 돌파한 채 마감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꺾였고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고 오늘은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죠.
좋은 흐름이고 수급적으로도 뭐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헬스케어 자체도 오늘 4.3% 21선을 빵 돌파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추세적인 어떤 전환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21선은 뭐 이미 돌파를 한 상태였고 61선을 빵 돌파하면서 오늘 좀 윗꼬리가 있긴 한데 뭐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앞에 이제 보시면 121선이라는 약간 저항 라인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은데 뭐 결국은 뭐 셀트론 그룹주는 뭐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조금 약하긴 했죠. 근데 뭐 오늘 시세가 약한 이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여기서 저점을 다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1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보다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매물이 좀 소화되면서 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11월 달에는 백신 임상에 대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좋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환되는 측면에서 조금 올라와 주기만 하면 팡 이렇게 그 결과치 나올 때쯤에서 장대 양봉 같은 것들 나올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전환되니까 이유 없이 낙폭과대 보인 이런 제넥신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그냥 팍 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주, 주도주, 그리고 굉장한 시그널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제가 이제 뭐 추천도 계속 드렸던 종목이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됐던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추세가 이건 전환되는 거다. 반등이 아니다. 얘기를 드렸고, 혈장치료제 그리고 그 백신 쪽에 이제 CMO 그 계약을 대규모로 이제 맺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제 불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뭐 3분기도 뭐 사상 최대 이익 매출과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향후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고점 라인까지 올리고 나서 안전하게 절반 정도는 매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죠. 절반 정도 보유하고 돌파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물량 정도는 그냥 홀딩해서 가는 게 맞죠. 어디까지일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를 아마 녹십자가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매물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장이에요. 시장의 대장. 그래서 혈장 치료제, 이제 백신 CMO라는 지금 시대적인 어떤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를 품고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현재로서는 대장주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시장의 완벽한 대장주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돌파해야 시장의 완연한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시장을 좀 이끈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모멘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나오게 될 거니까 시세가 이제 저점을 다지는 형태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셀트론 그룹주 자체는 뭐 내년 또 합병이 있고 또 계속적인 시밀러 이제 출시를 이제 예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셀트론은 절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호재 떴다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시세 분출시키고 이런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시장 분위기 빼고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호재 나왔을 때 눌러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진단키트 2천억 넘는 공급 계약 소식 냈는데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은 적합치 않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하려면 당연히 녹십자라든지 뭐 저런 쪽으로 해야죠. 박살바이오 저런 것들 해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물량들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한둘 다 상간에 막 50%, 100% 먹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낭패를 보시는 그런 종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예. 상한가를 굉장히 좀 어거지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에는 전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총이 5,200억이에요. 그러니까 NK세포 치료제 기업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녹십자 랩셀 5,065억 시총이, 그리고 NK맥스, 잠시만 NK맥스가 어디 갔어? NK맥스가 지금 4,573억이거든요. 예, 임상 진행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진행하는 정도를 보면 시총이 녹십자 랩셀이나 NK맥스가 더 높은 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예, 상식적으로는 NK맥스는 녹십자 랩셀이 시총이 높은 게 상식적인 건데, 예, 주식시장은 이제 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급의 논리로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 세력과 수급의 논리로 지금 이 시총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총과 이 시세를 뭐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시장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모가 이하로 이제 시작부터 떨어져 가지고 기관들도 다 패대기 치고 개인들도 관심이 없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이게 주식이냐 하면서 이런 식이 됐던 종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손쉽게 거의 유통 물량을 다 잡아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물량이 없는 거야. 나올 물량도 없는 거야. 예, 나오는 물량 족종 이제 잡아들이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왜냐면 세력들이 컨트롤해서 이렇게 시세를 만들려면 물량을 많이 쥐고 있어야지 자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전을 돌린다는 거는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개인들을 막 털리게 만드는 거예요. 털리게 만들고 막 유동성도 공급해주면서 시세를 통정도 하면서, 이게 걸리면 이제 작전이고 대부분은 이제 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 기업 펀더멘털적인 파이프라인적인 어떤 분석을 제가 자세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누군가 붙어가지고 끌어올려야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예. 명분이 있으니까 또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올린 거죠. 뭐 아무것도 없거나 별 명분도 없는 것들은 사실상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높은 가격에 누군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박셀바이오 막 뭐 종목 게시판이나 이런 것에서 누군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항암제 막 완전 간회됐다 막 하면서 그게 알바잖아요, 알바. 예. 알바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음모론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알바들을 존재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알바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호객한단 말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단순히 뭐 제가 종목들을 분석할 때 펀더멘털만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누군가 진입해가지고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아무리 막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주구장창 들고 있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이제 털어내려고 개인들 많이 꼬드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거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팔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들을 올라갈 때 팔아야지. 뭐 이거 떨어질 때는 막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 뭐 고점 어디 형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홀딩 하는 게 제가 볼 땐 맞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2차전지의 5G가 시장을 주도해줬죠. 예. 어쨌든 LG화학부터 먼저 보면요. LG화학 최근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사죠.
오늘도 25만 주 순매수입니다. 개인들만 팔아요. 보시면 오늘은 기관까지 순매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악재로 부각되면서 개인들만 주구장창 팔고 외국인들은 쓸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여기서는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LG화학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주구장창 기회의 어떤 시세다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BEP를 달성했고 이제 흑자 전환될 예정입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세 탄력도는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분까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역시나 이제 수급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오늘도 엊그제도 32만 주, 어제 살짝 팔다가 오늘 15만 주 순매수를 하고, 기관들도 매수세 가세하면서 개인들만 이렇게 파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는 강력한 매수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이라도 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면 그거 자체가 매수 기회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린 종목들이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대한유화 같은 종목 오늘도 3.8% 상승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수급들이 좋아요. 계속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좋네요. 6% 상승하면서 요것도 이제 이제 어제도 분석해드렸지만 양극재 분야에서 장기 성장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고, 이거 뭐 상당 기간 또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격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BBIG 하면서 성장주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돌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큐리언트도 오늘 9%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 다지네요. 하반기 내년 초에도 뭐 이 기업은 이제 추세가 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후기 임상을 2개나 이제 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세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 부근부터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도 5.9% 정도 상승했는데요. 수급도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땐 기술적인 반등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는 오늘 빠졌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게임주는 좀 쉬어준 거죠. 최근에 이제 나쁘지 않았으니까 시장 대비.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준 것 같고, NC소프트 약간 플러스권이지만 시장 대비는 약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에 좀 낙폭 과대를 보였던 기존 성장주들 위주의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 1.7% 상승했네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고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냥 정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업사이드 이상으로는 조금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대선 끝나고 아마 뭐 봉쇄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심을 조금 낮추거나 실적적인 부분이 3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4분기에는 약간 좀 의문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의 피크가 3분기냐 4분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분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제는 이번에 고점 지키면 다시는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없을 거라 보거든요. 또 다른 엄청난 바이러스가 다시 이걸 넘어서는 창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셀트론의 실적하고 시젠의 실적은 다른 거예요. 셀트론의 실적은 영속성을 가지는 거고 코로나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항암제고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시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꺼지면 이거는 폭삭 실적이 주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
시즌에 역사적인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일 거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안전하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안전하게 저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오늘 대정화금이 좀 올랐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요 부근에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이 SK 케미칼과 이제 조인트 벤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중장기로 가져갈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야, 이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거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트라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지금 그 CMO의 모멘텀들은 백신이 성공하면 이거 모멘텀 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으로 이제 백신 CM으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계약 맺은 쪽에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모멘텀 크게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뭐 녹십자처럼 한 20% 이상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애들인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스캠 생명과학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이상 승인 받을 때 나오시면 된다는 신호를 제시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저점을 형성할 때 조금 들어가 봐도 된다 얘기 들었는데, 일단 그 뒤로 좀 빠졌어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용기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본업 자체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상 승인 받고 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어떤 뭐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본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은 좀 용기를 가질 거지만 업사이드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오시던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버나인도 질문 주신 분 계셔가지고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로 썼던 성장 스토리를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뭐 특별한 어떤 내용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홀딩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다른 시각을 가질 게 없잖아요. 시세만 움직였을 뿐이지. 예. 그래서 뭐 시장 때문에 좀 빠지고 변동성이 당연히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니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중소형주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2, 30%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그 2, 30% 변동성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식 특히나 이제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요, 2, 30%는 그냥 순식간에 움직이기도 해요. 예, 조정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까지 빠지는 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추세가 깨졌는가, 흐름이 깨졌는가, 이 기업의 성장 가도와 모멘텀이 깨졌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그 변동성 때문에 손절하고 매도하고 그거는 사실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변동성에 굉장히 격한 반응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랄까요? 그거는 뭐 얘기할 계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오르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지 이 종목은 자기 제갈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자기 스타일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내가 산 가격 대비 빠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다 보면 실력이 늘기 어렵다고 봐요. 이 종목이 펀더멘털 변화라든지 기술적으로도 뭐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들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이 중장기 이평선을 깬다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에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지 이 기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지 이 중장기 이평선 깨졌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G 종목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오전에 분석해드렸던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 오늘 와우 시초가가 저가해가지고 오늘 종가가 고가인 6.2%로 마감됐죠. 그래서 5G 업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전 제 스마트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에 대한 얘기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대선에서도 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상관없다. 둘 다 5G는 밀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둘 다 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런 어떤 이벤트성 문제도 없고 또 이제 성장의 문제도 없지만 뭐 이번 이제 3, 4분기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다는 부분 일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부분에서는 저점을 형성해야 될 거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5G 업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거라는 그 트렌드 믿음이 없는 거죠. 이쪽 업종이 꺼진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 5G 업종은 괜찮은 기업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기업을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연말이 기회가 될 것이다 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KMW도 마찬가지로 4.7%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것 같고요. 이제 5G 업종 종목들을 하나씩 볼게요. RFHS도 보면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에요. 지금 뭐 5G 투자 지연이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그런 지연들 문제지 특별하게 이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종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종목 선택은 또 잘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선호하는 종목 그래도 명분이 뚜렷한 종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 종목을 제가 좀 분석해드린 거잖아요. KMW, 이노, 와이어리스. 그래서 스마트 리포트에서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뭐 종목들 하나씩 보면 다 이제 지지를 받는 형태예요. 에스테크도 보시면 뭐 여기서 지지받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조정을 거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오이솔루션도 8.7% 상승하면서 지지를 다 이제 비슷하죠? 기술적인 흐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 배터리 5G 종목들 주요 종목들을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분명한 어떤 재상승의 어떤 스타트 라인에 좀 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 이 수급상의 어떤 연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되고 소화됐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되는 흐름인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론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그 란셋 그 논문 있죠? 그 논문 관련된 기사가 이제 전혀 없었는데 여기 이제 기사가 하나 좀 나와가지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뭐 영국 연구진이 인플렉시마 코로나 환자 염증 개선이다. 그래서 셀트론에 대한 램시마가 기대감이 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그 램시마라고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램시마라고 이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영국에서 6월부터 지금 코로나19 치료 위한 램시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래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호주 퀸스랜드 대학 연구진이 란셋에 이제 논문 연구 결과를 이제 게재를 했는데요. 주도한 건 이제 마크 펠드만 이제 교수고요. 그래서 논문 내용대로 인공호흡기 사용과 사망률 개선에 이제 큰 도움을 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를 이렇게 논문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드만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램시마를 가지고서 지난 6월부터 영국에서 코로나 이제 19 환자 200명 대상으로 임상 이상 시험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하지만 좋은 결과가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론 어떤 향후 기대감은 점점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시세보다는 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두세 달 동안 반영 안 되다가 그냥 하루 만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시장이고 주식이고 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의 방향성, 실적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중간중간마다 계속 흔들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능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또 인터뷰 내용들 보면 일단 뭐 치료제는 금년 말까지, 백신은 내년 말까지 최소 1개 이상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권기성 이제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도 가장 빨리 발표하는 게 경증 임상일 것 같습니다. 경증 임상 이상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올해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말쯤에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에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상 환자 모집이 조금 더디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건 제가 볼 때도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12월 정도까지는 최소한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진행은 서정진 회장의 발표보다는 조금 더디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이 얘기하는 12월 말이 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3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 사용이 본격 시작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이걸 이제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딱 하니 임상 모집 인원에 대해서 딱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와 같이 발표했고요. 녹십자 혈장 치료제 지금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이 국내에서 하죠. 60명 모집에 10명을 확보한 상태고요. 셀트로는 이제 지금 글로벌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이상은 지금 환자 모집을 300명 모집에 18명. 이게 이제 전부 국내인지 국외까지 포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상 이상 300명은 글로벌 다 포함한 어떤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로벌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8명. 그래서 이걸 환자 모집하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때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셀트로는 임상 이상 글로벌 300명 모집이고요. 3상은 720명 모집입니다. 그래서 셀트론 2, 3상이 총 1072명 모집으로 국내 환자 모집 대상은요. 이 중에서 10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국내라면 이제 뭐 엄청나게 느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 임상 이상 종료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임상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목표 시험 대상자 수 1020명, 국내 대상자 수 100명.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이제 임상 시험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 중간 결과가 좋게 나오면 11월이나 12월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이거죠. 3상까지는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기관 목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 8개 기관, 충남대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길병원 뭐 이렇게 시험 책임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휴마시스가 지금 셀트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휴마시스가 지금 스위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을 했다고 해요. 초도 물량이 25,000개, 뭐 초도 물량이잖아요. 추가적으로도 나오게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요거는 병원과 실험실에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영업망을 이제 오랜 기간 쌓았고 또 직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 헬스케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머지않아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돼요. 야, 진짜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류를 이롭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인류를 이롭게 하면서 인류를 구원해주는 그런 기업 아닌가요? 사실은. 야,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DP17의 이제 안전 효능이 이제 재입증됐다. 예, 뭐 입증은 원래 됐었고 재입증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원활한 출시를 위해서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임상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 진행이 뭐겠습니까? 오리지널 제품하고 효능과 안정성에서 차이가 없더라. 이걸 계속적으로 이런 대규모 환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럽에 지금 이제 승인 신청을 했죠. 판매 허가 신청을 이제 지난 3월에 했고, 통상 허가 획득까지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판매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램시마 SC 그리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까지 가세하면서 사실 성장의 가도가 꺾일 뭐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관련된 그 기사 하나 좀 볼게요. 녹십자가 이제 오늘 그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요것 때문에 오늘 폭등을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가 이제 병당 최대 3달러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야 이거 CMO에서만 영업이익이 1조 원 나오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폭등한 것 같고요. 백신 5억 병에 대한 완제 공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도주당 1에서 3달러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3달러 이제 최대 이익에 대한 가정을 해서 1조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된 것 같고요. 최대 연 80억 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열어놨다. 야, 그래서 이 CMO 기업으로서 녹십자가 지금 부각이 되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CMO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주잖아요. 뭐 SK 케미칼이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백신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공 못하면 이거 CMO 계약은 뭐 파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굉장히 주고 있어요. 뭐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뭐 시장이 그렇게 수급이 돌아가는데 뭐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CMO에 대한 모멘텀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국내에선 높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까지 열어두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연간 1억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예측치까지 던져주다 보니까 뭐 그냥 오늘 막 폭등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측은 연내나 내년 초엔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고 내놔봤다. 세피 이제 여기 쪽으로 이제 공급하잖아요. 세피에 속한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세부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십자 관계자는 현재는 녹십자의 생산 시설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예약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본계약 체결 후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좀 컸던 것 같고요. 초저온으로 완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 완제 공정에 대한 추가 수주도 가능하다. 녹십자 측은 콜드체인 시설이 한국에서 가장 잘 돼 있다며 다양한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녹십자가 이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팅을 보더라도 SK 케미칼과 달리 녹십자는 필 앤 피니시, 즉 이제 백신 원료를 공급받아서 주사기에 충진하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히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직 뭐 어느 업체 시기 물량은 결정은 안 됐죠. 뭐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완제품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리포팅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관련된 리포팅이 그냥 실적 발표와 함께 우두두 나왔어요. 녹십자 이제 KTB 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팅이고요. 코비드19 실적 특수 여기서 끝은 아닐 전망이다. 해서
백신 CMO 수주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전망된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30%를 높여버렸죠. 코비드19 백신 CMO 사업 가치도 1.5조에서 2.5조로 상향. 와, 대단하게 이제 높였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바로 나왔어요. 리포팅이. 녹십자, 인플루엔자 백신 매출 증가로 수익성 개선하면서 목표 주가도 이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개 증권사가 다소 좀 뭐랄까요, 셀트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리포팅을 쓰는 대표적인 어떤 증권사인데 사실은 녹십자를 바로 이제 이렇게 또 상향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였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팅, 셀트론 관련된 리포팅 나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성장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내년도 성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램시마 SC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160억 정도밖에 이 매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트루시마가 최근에 이제 그 점유율 정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올해만큼의 성장률을 내년에 낼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램시마 SC가 고성장을 펼쳐줘야 내년도에도 매출액 이익의 고성장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퍼 밸류 자체 어떤 43배면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밸류를 좀 인정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램시마 SC가 아직은 매출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이다, 시장에서. 그런데 램시마 SC 내년도에는 확대될 것 같고,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신규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고밸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회사다 하면서 약간의 목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셀트론에 대한 올해 그 예상 매출을 1조 7천억 수준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예상 매출이 1조 7천억 수준 내고 있는데요. 뭐 진단키트 지금 2,100억에다가 이거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아시아권이나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진단키트 계약 공시가 나오면 2조 원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리포팅이 안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녹십자는 불이 나게 당일날 바로 리포팅이 나오는데 실적에 바로 연동되는 대규모 2,100억이라는 계약 규모 공시를 냈는데 그거 관련된 리포팅이 안 나오는데 희한하네요. 좀 의아스럽죠.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많이 보잖아요. 살다 보면 영혼을 좀 팔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좀 순조롭고 뭐 편한 삶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그런 선택이 저는 죽을 때 되어서는 스스로 좀 떳떳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 그런 걸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같이 다 생각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이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은 어떤 재능과 기술을 사실 누군가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며 생활을 영위하는 삶 그 자체, 정말 영혼 없는 그런 삶, 후회로 남지 않을까요? 그런 영혼 없는 후회로 남을 인생의 구간임을 사실 경험이 적은 어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필연 내 자식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었는지를 한번 반추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갖게 되면서 보다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부터는 확실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영혼이 없는 시간의 구간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해당 조직 안에서의 인정받는 삶이 나은지, 정의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은지는 뭐 사람마다의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요. 뭐 세상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우리가 친일파 독립 운동가들이 이제 후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됐잖아요, 사실은. 예. 정의는 언젠가는 뭐 이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는 항상 소음이 가득해요. 예.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셀트론 그룹주든 뭐 2차전지 기업이든 성장의 트렌드와 글로벌 주도권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세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항상 흔들어 제낍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가 바로 셀트론이죠. 보세요. 코로나 진단키트 소식이 없다고 뭐 말만 앞섰다고 사람들이 막 비아냥댔지만 결국은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을 냈잖아요. 셀트론은 직면해냈고 잘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흔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회사는 항상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의 역할 자체도, 신박사의 역할 자체도 변함없는 기업가치 우상향을 잘 이해시켜드리고 잘 분석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가치의 문제는 없는데 시세의 변동이라는 요술에 마음이 흔들리실 때 제 형상이 그런 마귀의 어떤 홀려서 시장의 소음과 루머에 흔들리고 매몰돼 버릴 때 그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이면 제 소임은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조직에 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인기나 금전에 목표나 지향점을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를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드리는 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증권사에 있는 직원이 오롯이 고객만을 위해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어떤 거래 행위를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오롯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앉아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양한 주식시장의 경험하고 비즈니스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환경, 이 투자 비즈니스 쪽이 굉장히 좋지 않은 체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개인 투자자에게 오롯이 이로운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30년 인생 대계를 가지고 지금 전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기업과 자본시장이 공생하면서 성장이라는 과실을 나누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은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며 건전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이 될 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저는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고요. 그것이 곧 행복한 투자일 겁니다. 그 행복한 투자를 함께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취지를 최근에 이제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제 얘기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의 풍향이 바뀌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위한 영상들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박사 이만 물러가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